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원근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복습부터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카메라 렌즈의 초점거리란 무엇인가? 그거 지난번에 했었죠. 네, 요 그림 이해가 되시면 오케이고요.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쪽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느낌표 누르신 다음에 지난번 영상을 보고 오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릴게요. 초점거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오늘 영상은 거의 좀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일 렌즈로 할 때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이 렌즈를 지나서 입사돼 가지고 초점이 잡힐 때 이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저를 상당히 당혹하게 만드는 댓글이 좀 달리긴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초점거리와 상거리에 대해서 구별을 하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몰라서 그랬냐? 그건 아니고요. 자료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긴 고민 끝에 넣지 않도록 영상에서 상거리와 초점거리의 차이점을 다루지 않고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얼머부려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걸 구분하는 게 지난번 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굉장히 얘기가 어려워지고요. 두 번째로 그걸 알고 계신 분이 제 영상을 시청할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걸 알고 계신 분도 제 영상을 시청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뭉갤게요. 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단초점거리에서는 이렇게 되고 장초점거리에서는 이렇게 된다. 요거 보셨죠? 이게 장초점, 이게 단초점. 뭐가 다르냐? 요 단일 렌즈를 지나갈 때 입사되는 각도가 이게 달라요. 이게 장초점거리는 좀 더 느슨하게 굴절이 되고요. 단초점거리는 상당히 가파르게 굴절이 됩니다. 그 결과 이 철상면 안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달라져요. 장초점거리가 아무래도 상이 좀 더 크게 담깁니다. 단초점거리는 상이 더 작게 담기고요. 뭔 소리냐면은 단초점거리는 결국 화각이 넓다는 얘기예요. 즉 결론적으로 초점거리가 화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찰상면이 고정되어 있다면은 근데 뭐 찰상면은 고정되어 있다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고정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24mm에서 이 정도 촬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똑같은 장소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렌즈 경통에 있는 줌 링만 돌려가지고 초점거리를 변화시키면요. 35mm는 이렇게 되고 50mm는 이렇게 되고 70mm는 이렇게 되고 100mm, 125, 150, 200, 마지막 240 초점거리가 저게 길면 장 초점거리잖아요. 저렇게 길면 길수록 맺히는 상의 크기가 커지면서 화면이 굉장히 좁게 담기고요. 상대적으로 단 초점거리는 맺히는 상이 작게 맺히면서 훨씬 더 넓은 영역이 사진이 담기게 됩니다. 즉 초점거리가 화각을 결정한다. 전체로 담기는 게 이게 24mm라면 35mm, 50mm, 70mm, 100mm, 200mm 이렇게 담기는 거 대충 느낌이 오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피사체와의 거리를 고정하고 렌즈의 초점거리만 더 늘리잖아요. 결국에는 이미지는 확대가 되고 화각은 감소하게 되고요. 원근감이 불변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마 숱하게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서 원근감이 달라진다는 거는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표준 렌즈를 설명할 때 사람의 눈과 비슷한 원근감을 뭐 표현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절반만 맞는 말이고요.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 렌즈의 초점거리가 원근감을 조절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거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실험을 대신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점거리만 바뀌면은 원근감은 불변이라는 거를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정확하게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줌 링만 돌렸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피사체와의 거리가 불변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50mm로 촬영한 사진이 이렇게 되고 200mm로 촬영한 사진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초점거리마다 원근감이 다르다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낸 사진이랑 얘랑 차이가 있어야겠죠? 그렇겠죠? 그래야 원근감이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되게 그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크롭하면은 얘랑 원근감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짜잔. 이 사진은 아까 그 사진에서 일부분을 크롭한 거예요. 그래서 화질이 상당히 여기보다는 구립니다. 구리죠? 그러나 언뜻 보기에도 얘네는 원근감이 같아요. 여기 다리는 그렇다 치는데 만약에 50mm가 좀 더 원근감이 과장된다고 하면은 여기 뒤에 있는 게 좀 더 작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원근감이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언뜻 보기에도 얘랑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물체의 크기가 상대적인 크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동일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반투명하게 바꾼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붙여 볼게요. 미세 조정을 좀 해보면은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네요. 자, 보이시나요? 불투명도를 올려서, 자, 이게 50mm 사진을 크롭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0mm입니다. 50mm 사진을 크롭한 거, 이게 200mm. 어때요? 당연히 해상도는 차이가 나죠. 200mm 해상도가 좀 더 좋긴 한데, 결론적으로 뒤에 있는 물체들의 크기, 상대적인 크기는요,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즉, 원근감의 차이는 없다. 같은 장소에서 전혀 피사체와의 거리가 바뀌지 않고 불변인 상태에서 렌즈의 초점거리만 변화시켰을 때 원근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화면이 더 넓게 당기냐 더 좁게 당기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당초 원근감이란 게 무엇인가? 원근감이란 건요, 멀고 가까운 거리에 대한 느낌입니다. 제가 일부러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두 개의 물체를 촬영해 보았어요. 블루보틀에서 사온 컵인데 정확하게 이 두 개의 컵은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요 뒤에 있는 물체가 더 작아 보이죠? 앞에 있는 물체는 더 커 보이고요. 여기서 카메라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칠 때 당연히 요 앞에 있는 피사체는 더 크고 이 뒤에 있는 피사체는 더 작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요 앞에 있는 피사체를 피사체라고 하고요, 요 뒤에 있는 피사체를요 이제부터 배경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앞에 있는 건 피사체고 뒤에 있는 건 배경인데 피사체보다 배경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배경이 얼마나 작아지냐 혹은 얼마나 덜 작아지냐에 따라서 원근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배경에 있는 게 물체가 많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보통 사진 찍는 사람들은 원근감이 과장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착화되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이 많이 작아지지 않잖아요. 혹은 거의 안 작아진다. 그러면은 배경이 압축된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근감이 과소된다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아요. 다만 배경이 압축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왜 그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통용되는 용어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배경에 있는 물체가 얼마나 작아지냐, 이게 원근감의 핵심입니다. 배경에 있는 물체가 작아지면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배경에 있는 물체가 덜 작아지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 이렇게 촬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촬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촬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촬영이 될 때 얘네들의 원근감은요 절대적으로 거리 배율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렌즈의 초점거리가 아니라요,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의 배율 몇 배 차이가 나냐, 요거에 따라서 원근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각각 원근감이 어떻게 되냐, 짜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할게요. 여기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할게요. 즉 피사체와의 거리를 A라고 하고요, 배경과의 거리를 B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애를 보면은 A와 B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1대 1.3 수준인 것 같아요. 1대 1.3 정확하진 않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요, 요게 A고 요게 B일 때 크기 차이가 거의 1대 2예요 1대 2 정도 돼요. 그러면 원근감이 더 과장돼요.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원근감이 커진다는 거는 여기 있는 배경에 있는 물체가 작게 표시가 되면서 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표기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보자면은 배경에 있는 컵은 그대로 있는데 피사체인 컵이 앞으로 다가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사체인 컵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 A와 B의 비율이 역시도 여기도 1대 2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물체가 더 작아지겠죠? 앞에 있는 물체가 더 커질 테니까 얘네 둘의 크기 차이는 좀 더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원근감은 더 커져요. 뒤에 있는 물체가 더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마지막, 컵이 똑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카메라가 앞으로 전진한 케이스예요. 좀 더 가깝게 다가왔어요. 이 경우에도 역시나 원근감은 더 커집니다. 왜냐면은 이 거리 비율이 뭐 1대 뭐 한 이거는 약간 2는 안 되는 것 같은데 1대 1.7인가 뭐 1대 뭐 이것도 1대 2라고 가정해보면요, 얘도 역시나 어쨌든 요거보다는 이 A와 B의 크기 차이가 더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원근감이 커집니다. 즉 이 원근감은
여기 지금 장착된 렌즈의 초점거리랑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컵도 똑같은 위치에 있고요. 얘네와의 거리의 배율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같은 장소에 카메라를 세워놨으니까. 다만 이 카메라에는 50mm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카메라에는 200mm짜리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각각 다른 초점거리를 가지는 렌즈가 마운트 되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얘네의 찍히는 사진의 원근감은 같습니다. 다만 50mm 렌즈가 상대적으로 좀 더 광각이니까 화각이 넓어서 담기는 면이 더 넓게 담길 뿐이지 이 안에 있는 이 컵 사이의 크기의 차이, 즉 원근감은 동일하게 촬영이 돼요. 진짜요? 진짜죠. 아까 이거 보셨잖아요. 아까 50mm를 가운데를 크롭한 거랑 200mm가 같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실험으로. 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50mm가 좀 더 넓게 당겼을 뿐 걔를 확대를 하면은 200mm로 촬영한 거랑 똑같이 크롭을 딱 해서 이 다리와 배경에 있는 물체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를 보면은 똑같아요. 즉 원근감은 똑같다. 초점거리는 원근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초점거리에 따라서 원근감이 달라진다는 건 뭔 소리야? 그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점거리에 따라서 원근감이 달라진다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꼭 틀린 건 아니라 맞는 면도 있어요. 뭔 소리냐? 바로 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초점거리가 달라지면요, 촬영되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피사체 있잖아요. 피사체를 동일한 크기로 촬영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블루보틀의 마크가 똑같이 촬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요거는 35mm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요건 55mm, 요건 100mm예요. 렌즈의 초점거리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요 앞에 있는 이 블루보틀 마크가 거의 같은 크기로 촬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전진해야죠. 35mm로 촬영한 거랑 100mm로 촬영한 거랑 크기가 같아지게 촬영하려면은 당연히 35mm로 촬영할 때 좀 더 카메라가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카메라 들고 좀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100mm로 촬영할 땐 좀 더 뒤로 가고요. 느낌 오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유사하게 완벽하게 일치하게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 컵 앞면과 뒷면의 크기 차이도 바뀌어요. 이 컵 길이의 거리 배율이 달라지는 것도 달라지는 건데 이 같은 컵 안에서도 이 컵의 앞과 뒤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촬영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촬영할 수 있을 뿐이죠.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촬영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뒤에 있는 배경의 크기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당연히 55mm로 촬영하고 100mm로 촬영하고 할 때 조금씩 커집니다. 뭐냐? 아까 원근감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달라졌잖아. 달라지죠? 왜냐? 촬영 거리가 바뀌었으니까. 이 카메라, 이제 이 카메라에 좀 집중해서 보세요. 이게 100mm고 55mm, 35mm. 이게 달라졌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피사체와의 거리를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초점거리만 바꾸면은 원근감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촬영 거리를 바꾸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사실 똑같은 렌즈로 촬영을 하더라도요, 35mm로만 촬영을 하더라도 이게 다가가고 멀어지면 원근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퀴즈. 초점거리만 바꿨을 때는 원근감이 달라지지 않는데 촬영 거리만 바꾸더라도 원근감이 달라진다면은 원근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초점거리일까요? 촬영거리일까요? 당연히 촬영거리입니다. 촬영거리가 달라져서 원근감이 바뀌는 거예요. 촬영거리를 고정하고 초점거리만 바꿨을 때는 원근감이 불변이지만 초점거리를 고정하고 촬영거리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원근감이 변해요. 대신에 초점거리를 고정하고 촬영거리만 바꿨으면은 이 피사체의 크기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럼 그렇겠죠? 네. 이 피사체 크기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피사체 크기를 동일하게 통일을 시켜야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요 컵의 크기가 변화하면서 좀 더 원근감의 변화를 확실하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 거리 때문에 촬영 거리가 변하면서 원근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 뭐냐? 다른 초점 거리를 가지는 렌즈로 피사체를 같은 크기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촬영 거리가 달라지면서 원근감이 변화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시면 렌즈의 초점 거리가 원근감을 바꾸는 주요 메인 팩터라고 잘못 오인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영상의 주제요. 이제 시사점, 촬영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피사체의 크기나 촬영 환경에 제약이 있는 실제 촬영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촬영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저렇게 실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결과적으로 초점 거리마다 원근감의 차이가 있다고 체감하게 돼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원근감의 차이가 있다고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인물 촬영 같은 경우가 그런데, 왜냐면은 인물 촬영을 할 때는요, 그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물 피사체에 정해진 크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반신만 촬영한다, 아니면 뭐 얼굴 한 이 정도까지 클로즈업해서 촬영을 한다, 아니면은 뭐 무릎까지 촬영을 한다, 아니면 전신 촬영한다는 정해진 그 툴이 있잖아요. 어쨌든 정형화된 게 있거든요. 내가 이 상태에서 무작정 들이댈 수도 없고 무작정 멀리 갈 수도 없어요. 얘가 만약에 엄청 멀리 가서 한참 뒤로 가가지고 인물이 점으로 보이게 되면 그게 인물 촬영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여자친구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나 뭐 와이프나 이런 사람을 찍어줬는데 사람이 이렇게 점으로 보이게 정말 저 한도 끝도 없이 뒤로 가서 찍으면은 그 사진을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엄청 다가가가지고 제가 뭐 와이프 여기 뺨 요만큼만 보이게 사진에 완전 막 들이대서 찍은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인물 촬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 피사체의 크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 인물 촬영을 할 때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촬영하고 싶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한 뭐 턱을 괸을 때 팔꿈치 정도 나오게 촬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 이거를 35mm 렌즈로 촬영했는데 동일하게 촬영을 하고자 하면서 50mm 렌즈를 사용하면요 조금 더 뒤로 가야 돼요. 그렇겠죠? 만약에 85mm 렌즈를 사용하면은 더 뒤로 가야 돼요. 그럼 더 뒤로 가면 갈수록 뭐냐, 이 인물과 뒤에 있는 여기 배경, 이 배경과의 거리 배율이 바뀌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은 저 거리 배율이 커져요.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게 되는데 내가 뒤로 물러나면은 나로부터 우리 와이프까지의 거리나 나로부터 저 뒤에 있는 저 화분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게 되면서 배경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하니까. 느낌 오시나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시면 오늘 앞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보실 게 건물 같은 거 촬영할 때 이제 망원 렌즈나 광각 렌즈가 굉장히 다른 면이 있는데 망원 렌즈로 촬영하게 되면은 건물이 이렇게 되게 반듯하게 촬영이 돼요. 반면에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건물이 눕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건물이 반듯하지 못하고 이 소실점을 향해서 지붕이 있는 부분이 점점 작아져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좀 더 넓고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것도 결국에는 다 거리의 배율에 따라서 그런 건데요. 광각 렌즈로 이 건물을 화면에 가득 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다가가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까 제가 촬영한 환경이 이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건물의 이 꼭대기 부분까지의 거리와 이 건물의 하단부까지 거리의 차이가 많이 차이 나요. 이 카메라 렌즈로부터 건물 꼭대기까지 거리가 A라고 하면은 이 카메라 렌즈로부터 건물 이 하단부까지 거리는 B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A가 B보다 깁니다. 반면에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하잖아요. 아까 그 사진은 다른 건물 위에서 촬영한 사진이라 이제 카메라를 좀 높게 설치했어요. 느낌 오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카메라 렌즈로부터 이 목표되는 피사체 건물의 꼭대기까지의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역시나 렌즈로부터 목표로 하는 이 피사체 건물의 하단부까지 거리를 B라고 하면요, 이 A와 B의 크기 차이가 아까보다는 월등하게 줄었습니다. 이래서 건물이 반듯하게 찍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나 거리 차이가 별반 없으니까 원근감의 차이가 줄어들게 돼서 얘나 크기 차이 안 나면서 반듯하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광각 렌즈로 찍으면은 내가 지금 촬영할 때 지금 횡단보도 건너서 촬영을 했는데 사거리 하나 정도 차이를 두고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저로부터 이 하단까지의 거리랑 저로부터 이 상단까지의 거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 건물 꽤나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길이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까지의 거리는 B라고 하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B보다 A가 훨씬 길기 때문에 멀리 있는 A, 요 지점, 꼭대기 지점이 작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눕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이게 내가 다 이렇게 형편없이 기울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각 렌즈로 촬영하면은 이렇게 눕고 망원 렌즈로 멀리서 이렇게 촬영하면은 건물이 반듯하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서 있는 장소로부터 여기나 그렇게 크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굉장히
멀리서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 때 A와 B의 거리의 배율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반듯하게 원근감이 과장되지 않게 촬영이 되는 것이죠. 느낌 오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 촬영하다 보면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망원 렌즈는 반듯반듯하고 원근감의 왜곡이 적지만 광각 렌즈는 굉장히 원근감의 왜곡이 심해요. 특히 이 사진을 보면 제 손이 마치 발보다 큰 것처럼 촬영이 되었어요. 물론 제 손이 크긴 큽니다. 상당히 손이 큰 편이에요. 근데 발도 크거든요. 제 발이 290이라서 키가 183인데 발이 290이에요. 너무 크죠.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큰 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진에서 보면 손이 발보다 더 큰 것처럼 촬영이 되었어요. 왜? 더 가까우니까. 지금 여기서 카메라가 있다고 치면은 이 손까지의 거리가 훨씬 발까지의 거리보다 가까운 거죠.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돗자리잖아요. 돗자리가 그렇게 큰 돗자리가 아니거든요. 와이프가 이 돗자리 위에 앉아서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렌즈가 가까이 붙다 보니 이 손까지의 거리와 이 발까지의 거리 배율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손이고 이게 발인데 카메라 렌즈가 뭐 한 이 정도 있었으면은 얘랑 얘 거리가 이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카메라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훨씬 더 크게 촬영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광각 렌즈는 화각이 넓다 보니까 화면에 오만 개 다 들어와가지고 너무 가까운 것도 들어오게 돼서 원근감의 왜곡이 심하게 되면서 촬영의 난이도가 올라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얘기가 바로 줌렌즈 얘기인데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듣고서 넘기세요.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줌렌즈는 그 줌링을 돌리면 초점거리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2470이다 그러면은 24mm에서 70mm까지 초점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때 줌렌즈를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서가지고 초점거리만 바꾸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긴 그렇고 크롭이랑 거의 다르지 않아요. 줌렌즈 사용할 때 광각으로 해서 좀 더 뭐 다가가거나 망원으로 해놓고 더 뒤로 가거나 이래야지 가운데 딱 말뚝 박혀가지고 초점거리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촬영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같은 거리에서 24mm랑 70mm로 촬영을 했는데 그건 사실 크롭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뭐 해상력 올라가는 건 있겠죠. 24mm로 촬영한 거를 70mm만큼 크롭하면은 화질이 상당히 안 좋아질 테니까 해상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 사진의 구성 자체 있잖아요. 같은 장소 촬영해버리면은 70mm나 24mm로 촬영해서 크롭하는 거랑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줌렌즈를 100% 활용한다기보다는 좀 덜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줌렌즈를 올바르게 활용하려면요. 초점거리를 바꾸면서 거리도 조금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줌렌즈를 100% 10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영상을 올려서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설명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은 이제 판형에 따른 원근감 차이는요, 근거 없는 미신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저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고, 중형 카메라 하면은 이제 로망이 있잖아요. 로망. 중형 카메라 하면은 그 풀프레임 카메라가 주지 못하는 원근감을 준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중형 카메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충무로 가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그랬어요. 매장에 가서. 근데 전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원근감이. 이상하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됐죠. 그게 근거 없는 미신이었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렇게 화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요, 판형에 따른 차이는 없어요. 요 사진이나 요 사진처럼 화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판형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얘는 지금 풀프레임인데 얘는 지금 거의 뭐 1인치 센서 정도로 크롭을 한 셈이거든요. 더 크롭을 했나? 뭐 정확한 크롭 비율이야 계산하기 귀찮기도 하고 의미도 없어서 패스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판형이 달라요. 얘는 지금 판형이 같지가 않습니다. 얘는 풀프레임이고 얘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도 원근감의 차이는 없죠. 예, 없어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판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원근감 차이가 없는데, 그거 뭐 풀프레임이랑 후지 뭐 GFX 이런 거 645 중형 크롭 센서랑 비교했을 때 무슨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1.3배 차이 나는데, 흔히들 오해하는 게 크롭 바디에 35mm 마운트한 거랑 풀프레임에 50mm 마운트한 거랑 중형 크롭에다가 예를 들어 GFX라든지 X1D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63mm 마운트를 하면은 얘네 세 개의 환산 화각이 거의 같거든요.
풀프레임 50mm 정도로 이제 이게 뭐 흔히들 말하는 이제 표준 렌즈들인데 이 표준 렌즈들의 거의 환산화각이 비슷비슷합니다. 이때 원근감이 모두 같아요. 제가 아까 그 크롭한 거를 보고도 믿기지가 않으시면은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이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보시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해보지 않고 추측한 거를 사실로 이제 오인하시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네는 모두 촬영거리가 같아요. 환산 화각이 같다 보니까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정도의 촬영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은 판형에 따라 원근감 차이가 발생하는 게 맞지 않냐. 크롭바디에서 50mm, 풀프레임에서 50mm, 중형 크롭에서 50mm 이러면 환산 화각이 바뀌고요. 촬영거리가 바뀌어요. 물론 이 상태에서 얘네 들고 그냥 말뚝 박듯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촬영하면은 역시나 원근감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비교를 할 때 같은 사진으로 비교하니까 같은 사진으로 뭐 그게 피사체가 같은 크기로 촬영이 되든 뭐 전체 담기는 그 면적이 같은 게 촬영이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보통 사람들은 같은 사진으로 비교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촬영 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원근감도 변화합니다. 결국에는 판형에 따라 바뀐다기보다는 촬영 거리가 바뀌면서 원근감이 바뀌는 거예요. 즉 여기서 시사가 되는 점이 뭐냐, 환산 화각은 진짜 환산 화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요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환산 화각은요 진짜 환산 화각이 맞아요. 왜냐면 원근감이 일치하니까. 물론 센서의 차이가 있어서 그 뭐 해상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얘는 풀프레임에 35mm 초점거리 가지고 조리개는 f2.8이고 얘는 크롭바디에 23mm 초점거리 가지고 조리개 2.8이에요. 얘네 둘의 심도는 차이가 날지언정, 그리고 얘 센서가 다름에서 오는 크롭바디보다는 풀프레임이 아무래도 센서가 더 크니까 해상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센서에서 오는 차이만 빼면은 얘네 둘의 이미지의 어떤 원근감은요, 이미지의 형태는요 같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즉 환산 화각은 진짜로 환산 화각이 맞다. 비록 심도는 차이 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참고로 여기서 이 판형에 따라서 심도가 차이 나는 게 옳은 표현이 아니다 라고 반론하실 분들은 제가 일전에 올렸던 영상 여기 위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조건을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심도가 차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의견을 넘어서 팩트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조건 하에서는 심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던 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알쏭달쏭한 원근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광각렌즈는 왜 그렇게 원근감 차이가 많이 나는지, 환산화각은 진짜 진정한 환산화각이 맞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드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